안녕하세요. 캐나다 육아대리입니다. 요즘 한국의 또 최대 관심거리가 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과연 이번 21번째 대책에도 한국의 가장 문제점인 이 갭 투자로 인한 병폐를 고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주목해볼 만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 캐나다는 부동산 규제가 2,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 벌써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 21번째라고 하니 참 얼마나 많은 투기 세력들이 이제 규제 미흡함을 파고들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지 참 재미있는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이 갭 투기가 가능한 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유의 전세 제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PD수첩에도 나왔던 몇 명의 사람이 빌라 400채, 500채를 보유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전세 자금을 이용한 갭 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인 캐나다에도 과연 이러한 갭 투기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캐나다에는 전세제도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모든 것이 구매 아니면 월세, 렌트라고 하죠. 그 렌트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렌트의 개념은 아파트든지 아니면 주택이든지 심지어는 룸만 빌리는 룸렌트, 이 모든 것을 다 렌트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간단히 렌트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면 여기는 이제 보증금이라는 게 전혀 없고요. 한국에는 1,000만 원에 50, 70 아니면 3,000만 원에 20, 30 뭐 이런 식으로 보증금이 좀 크게 있고 나머지 이제 월세를 조금씩 내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는 보증금을 낸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20평짜리 아파트가 월세 이제 2,000불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2,000불에 해당하는 보증금 약 2배 혹은 3배를 처음에 더 내고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총 4,000불, 6,000불 정도만 있으면 그 집에 바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렌트 제도의 큰 장점은 큰 목돈이 없어도 우선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갭 투자에 대해서 이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조그만 돈을 투자를 해서 집을 사서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시세 차익으로 제가 돈을 벌겠다, 약간 그런 컨셉인데요. 결국은 갭 투자도 내가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시세 차익을 먹겠다라는 게 사실 핵심 포인트거든요. 시세 차익이 나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갭 투자든 어떤 투자든 성공한 투자라고 보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본금 이제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국에서는 갭 투자가 아주 쉽게 가능하죠. 그 5천만 원을 1,000만 원씩 쪼개서 지방의 소형 빌라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의 빌라를 뭐 한 채에서 두 채 정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혹은 이제 5억짜리 시세의 아파트를 4억 5천에 전세금을 받고 그리고 내 자본인 이제 5천만 원만 투자를 해서 구매를 한 다음에 이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큰 장점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갭 투자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쭉 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바로 궁금한 게 생기실 거예요. 캐나다는 전세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 여기는 전세가 없기 때문에 월세로 전세와 비슷한 그런 갭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구축 아파트, 여기서는 콘도라고 부르는데 구축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토론토 업타운 정도의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여기 캐나다는 아파트, 즉 콘도를 사기 위해서 최소 5% 혹은 2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5억에 20%면 약 1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최소 다운 페이 비용인 5%만 제가 낸다고 하더라도 2,500만 원 정도의 이제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캐나다에서 이러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대부분 자가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집을 구매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5%, 10% 거의 불가능하시고 최소 20% 이상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지 5억 정도의 집을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는 여기 전세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는 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렌트비를 받아서 제가 은행에다가 갚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전세만 없을 뿐이지 그 전세에 대한 비용을 세입자한테 월세를 받아서 갚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세입자만 잘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전세랑 그렇게 차이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 증식을 위해서 그렇게 콘도를 여러 채 구매를 해서 한국과 비슷한 갭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게 무슨 갭 투자야. 갭 투자는 보통 소액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수익을 할 수 있는 게 갭 투자라고 알고 있는데, 뭐 1억 정도를 투자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갭 투자라기보다는 거의 뭐 전재산 투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캐나다는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좀 저렴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기 토론토 근처 GTA 지역만 하더라도 조그만 콘도도 5억 정도가 넘어가고 웬만한 집들이 다 10억, 20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집들에 투자를 하기는 굉장히 버겁기 때문에 구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그런 콘도를 매입을 해서 렌트를 받아서 돌리는 그런 식으로 갭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저는 그냥 한 정말 4, 5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갭 투자를 하나요? 라고 하면 그거 역시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구축이 아닌 신규 콘도를 분양받는 방식인데요. 캐나다에서 콘도를 분양받는 방식이 가장 한국의 갭 투자와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빌더, 그 시행사가 그 어느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초기에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대부분 이제 2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분양이 잘 안 됐을 때, 그리고 다른 이유에 따라서 단 1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만 할 수 있으면 그 콘도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억에 10%인 5천만 원만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나중에 콘도가 완공이 되면 똑같이 세입자를 찾아서 그 모기지를 갚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갭 투자를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액인 1,000만 원, 2천만 원 갭 투자는 좀 힘들지만 4천만 원, 5천만 원 그 정도의 금액만 있으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한국식의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린 이 갭 투자의 본질인 그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갭 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캐나다에서도 뭔가 이 남는 게 있어야지 갭 투자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4, 5년 동안 토론토 콘도 시장이 연간 거의 최소 7%에서 10%가 넘는 성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매년 집값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보니 구축 아파트를 사시든 아니면 콘도 분양을 사시든 그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을 최근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다 큰 돈을 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초저금리 상태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미국 연준도 향후 2년 내로는 거의 이제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 역시 당분간은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이든 캐나다든 이 부동산 붐이 있는 건 내 돈 고작 1억을 이제 통장에 넣어봤자 2, 3년 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행의 이자는 정말 2,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갭 투자를 하게 되면은 2년, 3년 이내에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자본금만 있으면 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캐나다, 한국 그런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기사에 댓글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한국에 있는 댓글들을 보면 이런 기사가 많아요. 외국 선진국에는 보유세가 어마어마하다. 외국에는 양도세 폭탄이 있어서 한국처럼 부동산은 이렇게 갭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 사실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캐나다 갭 투자가 그렇게 한국보다 쉽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전세가 없어서 모기지를 내 능력껏 쉽게 받을 수 없다는 게 큰 맹점이고요. 그리고 향후 내가 투자한 아파트를 팔았을 때 부동산에 내는 수수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한국은 복비가 약 0.5%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캐나다는 5%를 줘야 됩니다. 즉 5억짜리 집을 팔면 복비로만 2,5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도 한국은 약 1% 정도로 이제 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토론토 이제 기준으로는 약 2.5%에 대한 이제 취득세도 이제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토론토 역시 자가를 제외한 2주택자 이상인 분들은 양도세라 그러죠. 여기서는 캐피탈 게인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금액도 상당 부분 이제 내야 돼서 캐나다에서는 웬만한 이 수익을 거두지 않고서는 처음 이제 취득세, 그리고 부동산 복비, 그리고 캐피털 게인, 양도세를 다 떼고 내고 나면 사실 그렇게 남는 게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심한 갭 투기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제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여기도 이제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지만 개인들도 집을 5채, 10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합니다. 그분들이 수익이 연봉이 10억, 100억이 되는 것도 아니신데 그렇게 아파트, 콘도를 5채, 10채 뭐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이번에 법이 바뀐 이유는 무주택자를 위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정부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무주택자들이 정말 더 집을 사기 힘든 그런 식으로 법이 개정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도 올렸겠지만 이번 캐나다 모기지법이 바뀌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가 더 힘들어졌거든요. 어떻게 신기하게 한국, 캐나다 두 나라 똑같이 무주택자들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좀 피지 않고 그냥 시장이 핫해진 그런 상황을 누르고자 하는 그런 정책밖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없지 않아 큰 실망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